2021년 4월 29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베스픽, 여의도 핫플 더현대서울, 알고 보니 클라우드 핫플 여의도 파크원의 더현대서울 오픈이 한동안 이슈였죠. 첫 달 매출이 1,000억을 돌파하면서 서울 최대 백화점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리테일 테크를 시험해보기 위한 무인결제 시스템도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더현대서울 6층의 언커먼 스토어에서는 앱을 미리 설치한 뒤 필요한 물건을 고르고 걸어 나오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결제 영수증은 5분 내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요.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을 적용한 한국판 아마존고라고 할 수 있다네요. 연합뉴스, 미 기술기업 투자 열풍. 1분기 유니콘 64개 탄생. 벤처캐피털 등의 신생 기술기업 투자 열풍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1,161억 원을 넘는 유니콘 기업이 역대 최다인 64개나 탄생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회계 컨설팅 업체인 KPMG 집계 등에 따르면 이 기간 벤처캐피털 투자 자금 가운데 약 40%가 이들 유니콘 기업에 유입됐다고 합니다. 세계일보, 집주인들 부글부글. 이의제기 98 공시가 낮춰달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 제기가 급증한 것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그만큼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오른 영향이 큽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07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19.05%로 집계됐습니다.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 제출도 2007년 56,355건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뉴스원, 노동 유연성, 노동 생산성 높아야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경제, IT 뉴스입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입니다. 연합뉴스, 바이든 민주주의가 중국 못 따라잡는다는 게 시진핑 생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 민주주의가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을 미국 앞에 놓인 도전과제로 본다며 중국 견제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또 세계, 과학, 기술, 모든 범위의 다른 이슈들에서 일들이 매우 빨리 변한다며 의문은 미국이 가진 특별한 재능인 민주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독재국가와 겨룰 수 있다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민주주의가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데 내기를 걸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인도 하루 3천여 명 사망. 외교부 산소 발생기 교민 지원. 인도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3,000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용 산소를 구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지 교민사회의 요청에 따라 산소 발생기를 긴급 지원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36만 명, 누적 확진자는 1,8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상을 구하기도 어렵거니와 입원을 해도 산소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KBS 뉴스, 미국 코로나 통제 자신감. 바이든 취임 100일, 대규모 경기 부양 예고. 미국에선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이 성인 기준 37%를 넘어서며 조금씩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최악이던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는 자신감 속에 취임 100일을 맞아 또다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제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 뉴스입니다. 뉴스원, 민주당, 암호화폐, 과세위의 상임위서 검토. 옳은 건지 들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
양도 차익, 과세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 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습니다. MBN, 서욱 격리, 장병 급식 부실의 무거운 책임 통감. 최근 각군에서 휴가 후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 등에 대한 급식과 생활 여건이 터무니없다는 폭로가 잇따르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 조민 무자격자 발언으로 수사받는 김재섭, 법적 책임지겠다. 국민의힘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조미 씨와 관련된 병원을 언급하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 씨가 온다고 발언했습니다. JTBC 국민의힘서 윤석열 첫 공개 비판. 문 정부 행동대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부각되긴 했지만 윤 전 총장은 원래 탄핵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탄핵 대통령의 친정이었던 제1야당에서 윤 전 총장을 무조건 반길 수만은 없단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겁니다. 이상 정치 뉴스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 뉴스입니다. 뉴스원.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에 대한 기피 우려에 대해 방역당국이 과도한 걱정은 말아달라며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혈전 등 부작용을 둘러싼 아스트라제니카 백신 불안감이 커지면서 백신 예약률은 앞선 접종 대상자들에 비해 저조한 상태입니다. 또 일부 노쇼마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을 놓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식사를 겸한 회의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식과 관련해서는 선을 긋는 등 다소 애매모호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국민의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충남의 한 어린이집 일부 교사들은 낮잠 시간에 자려 하지 않는 아이를 향해 너 자꾸 사람 열받게 하지 마. 아동학대 나게 한다. 진짜 등의 막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에는 교사가 원생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장면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일보. 무가지보. 즉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보물.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생 모은 컬렉션이 국민품으로 돌아오게 되자 미술계는 그 가치와 의미를 이같이 정의했습니다. 컬렉션 가운데 불상과 고서화 등 고미술품, 회화 조각 등 근현대 미술품과 서양 미술품 등의 가치는 2조 5천억에서 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목요일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커리